범 작가님, 9월 5등급이던 제가 한 달을 응급실에 거주할 정도로 지독하게 공부해서 89점 받아왔어요. 89점이면 이번 수능 등급컷 기준으로 1등급이죠. 형 덕분에 구모 국어 4딸이가 이제 넉넉하게 1등급 맞고 서울대 안정됩니다. 구모 100분이 68 맞고 하루에 5시간씩 9일만 기출 실무로 수능 100분이 98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간 일만 하다가 노벨 상태에서 5월달쯤에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책을 접했는데 육모 3등급, 구모 2등급, 수능 1등급으로 기적같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4학년도 수능 화작 100분이 97, 1등급 받았습니다. 구모 때까지도 3등급을 받으면서 만년 3등급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9일만 시리즈 접하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국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100분이 73으로 4등급을 받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공부법이 너무 허무맹랑한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결국에 이제 수능에서 100분이 97로 1등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9일만으로 공부해서 아주 극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단 한 글자도 조작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신 후기들 중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준 후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 채널 오셔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는 뭐 몇 개월 만에 국어 4등급에서 1등급 됐다, 5등급에서 1등급 됐다, 또는 뭐 이 책 한 권으로 1등급 됐다, 이런 말 들으시면 이거 진짜 뭐 구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다 봤는데 막 유튜브 보면 죄다 무슨 4등급에서 1등급, 5등급에서 1등급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왜냐면 나도 영상에 나온 걔네만큼 정말 하루에 5시간, 6시간 국어에 때려박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영상을 볼 때는 진짜 저런 것들은 다 사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그런 건 원래 타고난 애들, 얘가 1등급이 된 이유는 원래부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만년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거였다는 걸. 물론 제가 지금 누구나 다 2개월 만에 뭐 4등급에서 1등급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못하고. 근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공부를 하루 3시간 이상씩 하고 있고 기출문제를 10개년 이상 3회독을 했고 여기에서 기출문제로 회독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기출문제 10개년을 회독을 했다, 그러면 그 10개년에 대한 문제, 지문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걸 말해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공부를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고 인강 강사도 한 2번 정도 바꿔보면서 이리저리 시도를 해봤어. 그렇게 100일 이상 해봤는데도 국어 성적이 3등급 이하다. 그런 학생이라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하시는 말만 진짜 제대로 듣고 실천하셔도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서 보셨던 그 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믿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방법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제목에도 써놓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9일만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국어 공법도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9일만으로 공부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학생도 끝까지 보시면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커리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능 국어 공부의 본질은 독학이라는 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면 여러 곳에서 흔들 겁니다. 뭐 광고도 그렇고 학원이든 인터넷이든 인강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독학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소비하도록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한 수능 국어의 본질은 독학이라는 말을 까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번 25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내가 1년 동안 한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1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말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수업해보면 1, 2등급 학생들조차도 1년 동안 까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국어 공부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타인한테 의존하게 되거든. 그래서 인강을 찾고 뭐 내가 스스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저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업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수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특히나 국어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소비했고 그 컨텐츠가 얼마나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냐를 측정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과목이냐?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타 강사 강의 보고 해설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이 해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를 묻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즉 스스로 지문을 읽고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저 1타 강사가 하는 해설을 만들어낼 수 있냐를 스스로 계속 자문해보고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1년을 써야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능 날에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 낯선 작품을 보고도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 중독자들은 국어 1등급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컬이 들었다, 저 선생 들었다, 이 선생 들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하루 3시간씩 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거의 20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20시간 중에 10시간을 인강 공부하는 데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반드시 망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엄매 개념 강의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비문학 강의나 문학 강의 같은 거를 내가 10시간 넘게 듣고 있다. 국어 공부가 20시간인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 듣는다 하면 정말 반드시 고쳐 잡아야 됩니다. 결국 국어 실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자를 마주하고 스스로 펜 잡고 텍스트 보면서 머릿속으로 끙끙댈 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은 애들이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그래서 EBS 강의 듣고 뭐 잡다한 짓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 12월, 1월, 2월, 3월 이때는 누구나 다 이걸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조금만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독학에 시간을 많이 부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독학만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당연히 아니죠. 독학만 한다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독학 플러스 올바른 방향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지 뭐 누구는 나쁜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겠어요? 오늘 영상은 사실 그 올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이 올바른 방향, 즉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일타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방향성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어 공부라는 것은 기출 지문 또는 기출에 나온 작품을 100% 이해했다라는 것에 감을 잡는 게 국어 공부의 끝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 100명 중 99명은 진짜 이 감이 없어서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 지문을 읽었어 또는 기출 문학 작품을 읽었어. 이거 내가 100% 이해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수업 때 물어보면 아니야.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3, 4등급 때에 있는 학생들은 뭐 전통적인 뭐 철학적 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 심오한 정신적 내용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거를 뭐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라는 거죠. 라고 설명을 해요. 진짜 신기하게 3, 4등급 학생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린 문장을 자기 입으로 한번 읊은 거에 불과해. 근데 정말 놀랍게도 3, 4등급 학생들은 이 단어들을 애매하게 뭐 이런 뜻이겠지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러면 더 깊게 질문을 들어가죠. 야, 그러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이라는 게 뭐야?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 같은 것들이 왜 심오한 정신적 내용이야? 그리고 미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예술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계속 딥하게 물어봐서 이 문장을 100%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워줍니다. 근데 제가 방금과 같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전부 다 답을 못해. 왜냐? 내가 100% 이해를 못했음에도 그냥 100% 이해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국어 공부의 끝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던졌던 질문들을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또는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국어 컨텐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보면서 스스로 계속 쌓아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가 힘들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안 오르고 1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의심이 안 풀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지금 말하는 국어 공부 방법 9일만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1등급이 나온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 방법이 맞을 수밖에 없는지.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직접 만년 고3 내내 3, 4등급이다가 재수 시작하고 깨달음으로 2개월 만에 1등급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또는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3, 4등급이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1등급이 됐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시판에 정말 몇 명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국어 1등급 또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강의까지 하는 사람이다 하면 원래부터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예 국어가 3, 4등급이었다가 깨달음 한 번으로 1등급으로 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낮은 등급대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그 등급대 학생들의 마음에 진짜 100%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운동신경을 좀 타고난 편인데, 그래서 축구를 할 때면 제가 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축구에 대해서 막 알려줘요. 드리블하는 법이나 슈팅하는 법이나 알려주는데 친구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거야. 특히나 운동신경이 없는 애들은 잘 못 따라와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야, 발을 이렇게 45도로 해서 차랐는데 왜 못 차냐. 아니 드리블을 할 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왜 이 동작이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걔네처럼 운동신경이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말한 걸 바로바로 못 따라하는 게. 그리고 걔네가 왜 힘들어하는지도 난 사실 공감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내가 직접 알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뭐 A라는 동작을 했을 때 바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A라는 동작이 한 번에 안 될 때 고충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국어를 못했다가 잘해진 사람의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처럼 막 자기가 진짜 못했다가 드라마틱하게 빠른 시기에 1등급이 딱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어떻게 이 등급에서 1등급으로 왔는지 명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명료하게 글이나 강의나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재능까지 가지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 그러니까 내가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 애들은 많을 수 있어. 근데 걔네 중에서 막 책을 써서 완벽하게 자기가 어떻게 1등급으로 갔는지 정리를 한다거나 강의를 완벽하게 찍어서 어떻게 내가 1등급으로 갔는지를 풀어낸다거나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인강교재를 비롯해서 시중에 있는 국어공부법 책을 제 9일만 쓰기 전에 전부 다 봤어요. 진짜로. 매일 교보문고 가가지고 진짜 하루에 5권, 6권씩 뭐 얇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권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막 진짜 집중해서 보면서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쓴 해설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일만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문장과 지문을 100% 이해한다는 감을 가장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재는 9일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보다 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9일만이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팔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만 권이 팔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사실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책이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쓰레기인데 이렇게 광고만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악플로 도배될 거고 지금 장난치냐 하면서 성과도 없고 망했겠죠. 근데 10만 명,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10만 명이면 10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만족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3, 4등급에서 1등급 됐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 1등급으로 올라섰는지 엄청 명료하게 뭐 글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타인을 1등급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명료하게 정리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타인을 1등급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자료냐, 타인을 1등급으로 갈 수 있게 만들 만큼 명료한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9일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 검색해서 나오기만 하는 후기만 몇백 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자기가 직접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빠른 시기에 올렸고 그걸 명료하게 풀어냈고 그 명료하게 풀어낸 방법으로 타인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어 공부법을 설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정말 돈도 가장 적게 쓰고 가장 빨리 여러분들을 국어 1등급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제가 등급대별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제가 적어 놓은 등급은 2024학년도 수능 기준이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비 고3이다 그러면 2024학년도 수능을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고 내가 만약에 2등급이 나왔어 또는 1등급이 나왔어 3등급이 나왔어 그 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등급은 2024학년도 수능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낮은 2등급에서 높은 4등급, 그 다음에 낮은 4등급에서 9등급까지밖에 등급이 없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쳤는데 내가 만약에 1등급이 나왔어 또는 높은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사실 이 영상은 여기서 끄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한테 도움된 영상 아니에요. 도움되는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은 낮은 2등급에서 높은 4등급 때 학생들 또는 낮은 4등급에서 9등급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미 내가 1등급이야 이미 내가 높은 2등급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등급대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찾아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등급대 학생들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100% 이해하는 감을 지키면서 알아서 소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냐? 첫 번째, 낮은 2등급에서 높은 4등급 학생들. 이 학생들은 첫 번째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는 개정된 9일만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작년이랑 좀 개정이 됐어요.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비문학이랑 문학 모두 개정됐고, 페이지 수, 비문학의 경우에는 140페이지가 늘어났고 문학의 경우에는 40페이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해설 뭐 전부 다 깔끔하게 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많이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는 각각 540페이지, 540페이지 정도인데요. 이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 하루에 10페이지씩만 해도 한 달 반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일만 문학편 10페이지, 비문학편 10페이지씩만 학습을 하셔도 2월 안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학습하는 경우에는 3주 만에도 1회독을 한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낮은 2등급, 높은 4등급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등급대 학생들은 등급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9일만을 무조건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던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인강을 많이 들어보고 막 기호 표시도 해보고 막 인강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는 대로 읽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됐던 학생, 성적이 안 올랐던 학생일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왜냐면 그 방법이랑 완전히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확신을 하니까 이 방법을 설명했을 때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제가 이 방법을 말해도 이 방법이 맞지도 않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시간이 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니란 걸 경험을 해본 학생, 그런 학생일수록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9일만 비문학편이랑 문학편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냐면, 만년 3, 4등급인, 아무리 공부해도 만년 3, 4등급인 학생을 트레이닝 시켜서 9일만 한 것만으로 1등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되려면 최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9일만 비문학편이랑 문학편이 앞에 국어 공부 방법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기출 적용편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방법 설명했던 거를 기출 적용편에 제가 스스로 같이 적용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기출 적용편에 역대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만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얘네를 해설할 수 있다, 얘네를 공부 방법으로 뚫을 수 있다, 내가 앞에 설명한 공부 방법으로 뚫을 수 있다 하면 쉬운 지문은 스스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 10페이지, 20페이지 추가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아깝거든요. 여기에 쓸데없는 지문 넣기가. 그래서 정말 난이도가 어렵고 혼자는 절대 도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지문들만 제가 삽입을 해놔서 난이도가 꽤나 높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출문제를 뭐 10개년 정도 3회독 이상 한 친구일수록 9일만 습득도가 또 빠를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기출문제를 처음 접해본다 라고 하면 낮은 2등급에서 높은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9일만에 있는 지문들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노베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노베편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9일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비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14습관이라는 걸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푸는가를 14가지 습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14습관이 정말로 고난도 문제에서 통하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출 적용편을 싹 다 14습관에 맞춰서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9일만이 다른 문제집들과 다른 가장 큰 차별점은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어체로 과외하는 듯이 정말 쉽게 해설을 써놨어요. 이건 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극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인강 강사 교재를 보셔도 이만큼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은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문학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편은 내면세계 공감, 그리고 이미지화라는 두 가지 국어 공부법을 제시를 하고, 이 공부법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어려웠던 문학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량도 굉장히 많고요. 이 한 번만 끝내셔도 수능 기출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들은 다 정복했다고 보셔도 좋을 만큼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시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고 저렇게 생각했어야 됐다,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과외하듯이 전부 다 말해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태어날 때부터 1등급이고 100점이고 막 리트 치면 만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정말 상세하게, 정말 쉽게 의문 들만한 포인트 정말 다 검토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 어떤 책을 보셔도 좀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것만 보면 사실 기출문제 풀이 방법이나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전부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관련해서는 딱히 더 질문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 책을 끝내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EBS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간간히 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책 안에. 그래서 1, 2월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10페이지씩, 뭐 20페이지씩 자기 원하는 대로 일단 최소 10페이지씩으로 잡아놓고 2월 달까지는 9일 만에 끝내요. 동시에 기출문제도 병행해야겠죠.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국어 공부 시간이 4시간이야. 그러면 2시간은 9일만 비문학편, 문학편 읽는 데 쓰고 나머지 2시간은 기출문제 풀면서 여기에서 배웠던 거 적용하는 식으로 하겠다. 뭐 그래도 좋고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은 1, 2월에는 9일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를 목표로 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회독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면 좋아요. 당연히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거고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지겠죠. 당연히. 근데 뭐 여러분들 다른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탐구 공부도 해야 되고 사정은 다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되 일단 최소 1회독은 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제가 표본을 봤을 때는 9일만으로 이제 성과를 좀 봤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최소 2회독은 다 했어요. 2회독은. 자, 그 다음에 3월 넘어가죠. 3월부터 6월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는 2024학년도 가장 최근 기출부터 2006학년도 기출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 2006학년도까지 보라고 하느냐? EBSI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역대 기출문제가 싹 다 나와 있는데 해설도 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장 마지막 기출문제가 2006학년도입니다. 그래서 2006학년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2005학년도부터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 2006학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중 기출문제집들이 2010학년도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2009학년도부터 6학년도까지는 EBSI 들어가셔서 직접 프린트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6월 모의고사 치죠. 6월 모의고사 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계속 기출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기출을 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스로 9일만 해설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선택지 하나하나, 모든 지문 하나하나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9일만 해설처럼 그 정도까지 학습을 하는데 6월까지 한다고 치면 1회독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EBS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기출문제만 보기에도 빡세요, 시간이.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치고 6월 모의고사에서 부족한 점 파악하고 9일만 해서 내가 말했던 것 중에 뭘 못했지 체크한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회독하면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7월부터 9월이 가장 빡센 기간이에요. 이때부터 슬럼프가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재수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 힘이 빠지고 뭔가 공부에 진척이 안 되는 느낌? 왜냐면 내가 한번 회독을 했잖아. 근데 다시 볼 때는 내가 얘를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뚫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전에 풀었던 그 기억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슬럼프가 걸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기출문제랑 새로운 지문을 섞어주면 됩니다. 사관학교랑 교육청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사설 모의고사도 있긴 한데 이건 진짜 간간히 하나 정도씩 푸시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지문을 푼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사관학교를 푸시면 돼요. 푼다고 할 때 교육청보다도 사관학교가 좀 더 좋습니다. 퀄리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7, 9월 달에 공부를 하실 때도 무조건 그냥 기출문제 보는 거야. 기출문제 보는데 만약에 기출문제 보면서 좀 슬럼프가 걸려.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새로운 지문을 마주했을 때 내가 뚫어낼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가 점검이 안 돼. 그러면 사관학교랑 교육청 병행해서 풀면서 감을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기출문제가 더 비중이 커야 돼. 6대 4 정도. 아무리 많이 양보한다고 쳐도 6대 4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1월. 이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줘야 돼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감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2주일에 한 번씩 풀면서 감 유지해줘야 되고 또 이때쯤 되면 애들이 EBS에 미치거든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뭔가 파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EBS는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도 이 학생들 입장에서 EBS 하는 학생들이 안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EBS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강박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강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EBS를 보는 게 아니야.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서 EBS 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사설 모의고사가 나올 만한 EBS 작품들을 다 넣어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만 보면 충분해. 설령 모의고사에서 본 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안정감만 가져가면 성공해요. 그리고 이번에 2024학년도 수능 보면 알겠듯이 EBS로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지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도 상상 모의고사랑 저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상상 모의고사에서 직접 마지막 파이널 회분이 나오는데 그 회분들 중에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해설 강의도 제공을 합니다. 해설 강의는 이때 9일만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으로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상상 모의고사 6회분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 6회분 중에 김원전이랑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있었고 그 2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지켰던 거죠.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전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수능에 연계된 작품들 중 2개나 연계가 됐어요. 김원전이랑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중에서 특히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는 제가 설명했던 포인트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EBS 무조건 봐야 되고 올해도 무조건 내가 적중을 할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랬다. 하지만 기대는 크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는 건 감상 능력이지 EBS 적중이 아니다. 독해력이지 EBS 적중이 아니다. 이건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9일만 안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에서 11월은 6월, 9월 분석하시고 기출문제 계속 보면 돼. 이때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 기출문제 보면 됩니다. 계속 기출문제 보면서 평가원이 답내는 방식, 평가원이 지문 구성하는 방식, 지문 전개 방식 다 익혀놔야 돼. 그 다음에 6, 9월 플러스 올해 경향성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사설로 EBS 보면서 불안감 낮추고 그 정도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정말 그냥 끝이야. 왜?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양질의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인강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강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강을 듣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멍 때리는 때도 있고 막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글은 어때요? 글은 내가 집중해서 안 읽으면 안 읽혀.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국어 공부의 본질은 독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스스로 머리를 써야지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인강을 듣는 건 수동적 학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적을 높이려면 능동적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능동적 학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9일만으로 방향 잡고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내 머리를 자극하는 거야.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고 그래요. 진짜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은. 아,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집을 그러면 뭘 풀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집을 A를 골랐냐 B를 골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 풀어도 사실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독해력 늘리는 공부, 감상력 늘리는 공부 9일 만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출문제를 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저는 마더텅, 자이스토리, 마르고 닳도록 요 3개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마르고 닳도록이 이 3개 중에서는 해설도 좀 구어체고 친절하고 하긴 한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이 2권에 비하면.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뭐 마르고 닳도록을 사도 되는데 아니라면 마더텅, 자이스토리 사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3권에 안 들어가 있는 기출 2006학년도 기출이나 그런 것들은 EBS-I 들어가셔서 직접 프린트해서 풀면 된다. 해설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쯤에 유튜브로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기출문제 풀면서 9일만에서 말한 대로 감상력, 독해력 늘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상상 모의고사 안 풀어도 돼. 제가 하는 거 안 해도 되고 굳이. 근데 저는 9일만 커리를 따라온 학생이라면 9일만씩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사설 모의고사랑 평가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이 좀 달라. 답을 내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기준을 맞춰버리면 또 방향이 엇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 사설 모의고사 풀 거면 그냥 내가 해설을 해주는 걸 들어라 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공짜로 어떤 사설 모의고사를 얻었어. 그러면 그거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낮은 4등급에서 9등급 사이다, 또는 예비 고1이다, 예비 고2다, 중학생이다, 전부 다 이 커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예비 고1, 고2, 뭐 중학생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등급대가 낮아. 그러면 무조건 노베이스 독서편, 노베이스 문학편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베이스 문학편, 노베이스 독서편은 기존 편이랑 뭐가 다르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노베이스 독서편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 지문들로 구성을 할 거예요. 왜냐면 평가원 지문이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고퀄리티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1, 2 지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통해서 다듬어진 글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올리기에는 평가원 지문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죠. 노베이스 편이니까. 그래서 평가원 지문들 중에 난이도가 낮은 것들 를 모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노베이스 독서편 같은 경우에는 기본편과 다르게 14습관이 아니라 8원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14습관이야. 9일 만에 있던 거는. 그러니까 1등급들이 글 읽으면서 하는 14가지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습관을 뺐어요. 가장 먼저 익혀야 되는 8가지 습관. 그래서 이 8가지 습관을 8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정했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 8원칙만큼은 무조건 먼저 채워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9일만 노베이스 독서편에서는 이 8원칙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원칙만 제대로 마스터를 해도 2등급까지는 올라와. 그래서 먼저 8원칙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후에 그 8원칙이 실제로 기출문제 적용할 때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한 문장 한 문장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기본편보다 더 섬세하고 더 상세하게 달아놨어. 노벨편이니까. 더 상세하고 그 다음에 노베이스 독서편의 특징은 그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노베 친구들은 이해를 이상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 국어교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까지 박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교재는 9일만이 유일해요. 현재는. 그래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뭐 9일만 노베이스 편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건 아니고 뒤로 갈수록 지문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 16으로 해서 16가지 지문을 삽입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지문씩 풀었을 때 16일이면 이 책에 있는 지문들을 전부 다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분량 짜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데이를 나눠서 하루에 이 지문을 요만큼 학습해라 라고 다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노베이스 문화편. 노베이스 문화편도 마찬가지로 정말 쉽게 썼고 정말 한 문장 문장 해설 다 들어갔고 그림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존 문화편이랑 다른 점은 제가 고전시가 필수 어휘, 고전시가 쉽게 읽는 팁 이런 것들, 노베이스일 때 알면 좋은 것들도 다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같은 거,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단어, 뭐 비유법, 반어법 또는 뭐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이런 개념 같은 것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개념 강의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노베이스 문화편 책 한 권만 읽어도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문학의 기본 지식은 전부 다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편에서는 내면세계 공간과 이미지화라는 두 가지 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빠르게 기출 적용편으로 들어갔었는데 노베이스 편에서는 4가지 틀로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내면세계 공간, 두 번째 이미지화, 세 번째는 필터링, 네 번째는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4가지 틀을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준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노베편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을 익히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풀러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3이다 라고 하시면 평가원 기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2024학년도 좀 최근 기출은 너무 어려워, 이 등급대 학생들이 읽기에는. 그래서 2006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이 사이에 있는 기출부터 1회독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2017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어가 어려워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윗단계의 지문들은 노베이스 단계 학생들이 노베 9일만에 끝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그래서 2006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먼저 1회독을 한다. 시간이 되면 2회독, 3회독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9일만씩 해설을 스스로 써낼 수 있을 정도까지. 그걸 한 번 하는 게 1회독이라고 제가 지금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짚었어. 야, 이 선지 해설해봐. 근데 해설이 안 돼. 그러면 1회독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 다음에 예비 고1, 예비 고2 또는 중학생. 중학생 일단 예외로 칠게요. 중학생은 그냥 학교 공부 잘 따라가시면 되고 예비 고1, 예비 고2다. 그러면 고1, 고2 기출문제에 노베이스 독서편에서 배웠던 것, 노베이스 문화편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적응이 됐어. 그러면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3 또는 N수. 그러면 이제 9일만으로 넘어가요. 7월에서 9월에. 이때 9일만 읽으면서 2017학년도 이상 기출 들어가게 됩니다. 왜 6월 전까지 안 시키냐면 6월 모의고사 때 2016학년도 기출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올 거야. 근데 어차피 17학년도 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독해력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봤어. 2016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봤어. 근데 너무 쉬워. 해설도 전부 다 되고 그러면 올라가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016학년도까지 완벽하게 해설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설을 하시고, 근데 사실 이 학년도에도 어려운 지문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독해력이 저는 3등급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유평 쳐. 그런데 내가 뭐 한 3등급, 4등급 나왔어. 괜찮아. 우리 수능 보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9일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노베편에서 그리는 태도는 어느 정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일만 들어가셨을 때 흡수 속도는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면 3주 만에도 끝낼 수 있고 넉넉하게 한 달 반 정도 잡고 9일만도 끝내주시면 됩니다. 끝내고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회독을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어. 주변에서 야, 니 지금 2016학년도밖에 안 풀고 있어? 2024학년도를 풀어야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독해력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봐도 의미가 없어. 시간 낭비야. 결국에 우리가 공부 성적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려면 내 수준에 맞는 지문을 차례차례 읽을 때 독해력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내 수준은 여긴데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글을 계속 끙끙대고 있으면 안 올라가. 끙끙대도 어느 정도 높은 지문에서 끙끙대야지 너무 높은 데서 끙끙대 버리면 자괴감만 들고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 방법에 맞나하는 회의감 들어가지고 여러 방법 헤매다가 결국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듣고 7월부터 들어가세요. 그래서 9일만 학습해. 구모까지 이제 고난도 연습해요.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계속 끙끙 내면서 해설하는 연습합니다. 했어. 그럼 이제 9평 쳐. 그러면 이제 한 3등급에서 2등급 나올 거야. 9평 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어렵게 느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관학교나 교육청 풀 필요 없어. 왜냐면 슬럼프가 오질 않거든. 왜냐면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단계를 깨가는 느낌으로 1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딱히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업을 해보면. 물론 공부가 힘들어서 슬럼프 오는 건 있겠지. 근데 이 공부 방법에 관련해서는 슬럼프가 잘 오지 않아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10월부터 11월.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똑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실전 연습은 똑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6, 9월 분석과 더불어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고 기출 어려웠던 거 계속 복습하면서 독해력, 감 유지 계속 해주면 됩니다. 6, 9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9월 끝나고 계속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경향으로 나왔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방향성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분석하시고 공부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커리큘럼에 정말 자부심이 크고 이것만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내가 머리를 쓰는 공부 방법이니까. 인강만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짜여진 커리큘럼이니까. 물론 책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여서 안 하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고 도움을 얻었던 방법이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공부 하시다가 그게 안 됐다 싶었을 때 넘어가도 되고요. 왜냐면 아까 후기 보셨듯이 뭐 6월에 봐도 1등급 되고 9월에 봐도 1등급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은 좀 소수고 여러분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고 싶다 하시면 일찍부터 독해력, 감상력 높이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커리는 진짜 철저하게 독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커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날리거나 멍을 때리거나 이러한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고3으로 돌아간다 진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 방향 그대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9일만 커리큘럼은 전부 다 소개를 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정말 독해력, 감상력 높이는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